영상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명 원장 이태호입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로 구성되어 있나, 마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우린 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몸도 가지고 있지만 마음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몸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을 토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짱 하고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몸이 없으면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몸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생겨났다. 막 크게, 막 요 정도만 크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 몸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이 마음은 몸하고 같은 존재가 다른 존재가 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몸이 작동하는 원리를 그대로 마음에 적용하면 될까? 한번 고민이 됩니다. 자, 첫 시간에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발전기 기억납니까?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을 합니다. 컴퓨터 돌아갈 때 전기 없으면 컴퓨터가 안 돌아간다고. 컴퓨터 안에 많은 부품들이 있겠죠. 그 부품들이 막 작동을 하면서 짱 하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사이버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의 세계,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세계를 가상세계, 사이버 세계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럼 이 공간은 따지고 보면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발전기지. 그러면 발전기의 원리를 잘 안다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이 사이버 세계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좀 다른 영역이 되어버리죠. 출발은 발전기에서 시작되고 그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그 전기가 컴퓨터를 움직이면서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간이 컴퓨터를 안다고 해서 이 공간을 또 알 수 있는가? 컴퓨터 부품들 사이의 연결 관계, 이런 어떤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을 잘 안다고 해서 사이버 세계, 프로그램의 세계를 잘 알까?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르지요. 컴퓨터가 고장나면 컴퓨터 기술자가 다뤄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 전문가가 붙어야 됩니다. 다른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지지만 이것도 다른 영역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각각의 단계마다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앞의 단계에 밀접하게 의존해 있지만 뒤에 만들어진 것들은 전혀 새로운 하나의 그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있다. 몸에 신경망이 작동을 하면서 몸 전체의 정보를 다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절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 작동하면 전기가 튀겠죠. 그러면서 정보를 막 전달합니다. 그게 다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두뇌. 뇌라고 하는 공간에 정보가 짱 하고 다 모여가지고 뇌에서 많은 영역들이 서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라요. 컴퓨터가 어떻게 막 그게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지, 메모리와 하드와 또 여러 가지 그 회선들이 어떻게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지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알겠지. 뇌과학자들이 이걸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 한다고 한들 이 두뇌가 작동을 하면서 짱 하고 만들어지는 게 마음의 영역이다. 의식의 영역이다. 사이버 공간과 같다. 두뇌를 잘 연구하면, 컴퓨터를 잘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사이버 공간,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죠. 프로그램만의 어떤 언어, 그 안에 이 사이버 공간만의 운영 메커니즘이 있다. 컴퓨터하고는 좀 다른, 컴퓨터를 기반해서 작동을 하지만 컴퓨터와는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뇌가 작동을 하지만 뇌가 막 작동을 해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게 짱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착 만들어 놓고는 이 안에서 마음이 많은 정보를 실제로 처리를 하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누가 합니까? 뇌가 하나? 아니지. 뇌가 만들어낸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상에서 컴퓨터 자체를 전원을 끌 수 있죠.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리와 같다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마음이 이 두뇌, 이 몸을 통제, 관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은 두뇌, 이 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그런 독립된 메커니즘이 있다.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려고 지금 세상에서는 오랜 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한 100년, 120년 정도. 동양에서는 이걸 한 2, 3천 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마음을 잘 들여다본 사람들이 정리를 툭 해놨습니다. 그걸 현대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현대적인 용어로 그 논리 체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마음의 구성 요소. 마음이 뭐로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구성 요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뭐로 구성됐는가 하고 동양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봤고 그 들여다봤는 걸 오늘 제가 범주화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 마음이 그런가 하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대충 이렇게 둥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둥글잖아요. 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 장도 이렇게 형성됐을 거야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자, 우리는 막 이렇게 굳이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둥근 구 모양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이 마음에 정보가 이렇게 탁 들어올 때는 자, 어디에서 정보가 들어오는가? 뇌가 있겠죠. 뇌에 정보가 다 모여가지고 뇌가 정보를 처리해서 마음에다가 짱짱 이렇게 밀어 올리겠지.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정보를 드릴 때 뇌를 통한다고 했는데 이 뇌는 어디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마음의 영역으로 쫙 하고 비출까요?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정보가 뇌에 집중이 되고 그 뇌에 올라온 정보를 마음에 짱 하고 비춘다. 자, 이렇게 요 메커니즘을 이해 한번 해보시죠. 눈이 있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 안, 귀가 있다. 이, 코가 있다. 비. 눈이 있어서 내가 볼 수 있는 시각 정보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눈이 받아들인 걸 뇌로 밀어 올려서 내가 그걸 마음의 영역으로 짱 하고 빠르게 착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러면 뭐가 보이네. 지금 내 앞에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카메라를 딱 보고 그러면 눈이 그 카메라를 봤다라고 하는 게 정보가 뇌로 들어가서 딱 이렇게 마음에 짱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딱 비추면 저게 카메라. 저 카메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작동을 한다고. 이렇게 마음이 굴러가잖아요. 그렇지. 귀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많은 사운드가 귀로 집중이 돼서 들어와서 이 정보가 뇌에 모여서 다시 마음의 영역으로 짱 하고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다고 탁 이렇게 밀어 올리겠지.
그러면 이 사운드가 무슨 소리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있던 정보가 올라붙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음이 막 작동을 한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정보를 탁탁 뿌려주는 그 최말단에 있는 게 감각기관입니다. 이 감각기관. 감각기관은 우리는 오감이라 하죠. 오감이라 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감이라 하지 않고 육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서양과 동양에서 마음을 보는 차이가 딱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코가 있어서 바깥에 있는 모든 향은 다 코가 잡아냅니다. 그 다음 혀가 있어서 내 입안에 들어오는 모든 맛은 혀가 잡아낸다. 그 다음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이 피부는 바람이 분다, 햇빛이 비친다. 이 피부에 닿으면서 이 느낌, 외부 자극들이 피부에 닿는 이 느낌들은 전부 요 신이라고 하는, 요 몸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피부가 다 잡아서 마음에 짱 하고 비춰줍니다. 자, 이게 지금 안, 이, 비, 설, 신 5개 아닙니까? 감각기관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자, 요걸 좀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딱 눈에 보이는 감각기관이 하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기관도 하나 있다라고 봅니다. 동양에서는. 자, 어쨌든 5개 감각기관만 놓고 보입시다. 요걸 통해서 자, 감각기관이 잡아낸 정보가 뇌에 탁 올라와서 이걸 정보를 딱 처리해서 딱 이렇게 마음에 딱 보낸다. 그러면 마음에서 뭐가 짱 하고 들어오면 저거 뭐 하고 내 과거 기억이 탁 올라붙으면서 그게 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다른 정보가 또 붙고 또 한 바퀴 굴러가고 이렇게 마음이 막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의 기억들 중에서 좋은 것도 갖다 붙을 수 있고 불편한 것도 갖다 붙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막 작동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마음이라고 하자. 마음 영역 바깥에 뇌가 있고 뇌 말단에 뭐가 있다? 감각기관이 있다. 센스가 이렇게 5개가 있다. 이 몸에는. 자, 이 뇌에서부터 이쪽은 몸의 영역이니까 놔두고 요 마음의 영역, 동그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도대체 뭐로 구성되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짱 하고 만들어지면 뇌가 뿌려주는 정보를 탁 이렇게 이 정보가 돌았구나 하고 그 정보를 짱 하고 비춰주는 이렇게 칠판처럼 뭐가 이렇게 판이 하나 있다. 비춰준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마음 거울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마땅한 언어가 새로 만들어내자니 전혀 생소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어디를 가지고 활용하자면 거울에 이렇게 딱 비추면 사람이 딱 비춰지잖아요. 눈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딱 바라보면 그 사물이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쫙 하고 맺힌다. 소리가 딱 들리면 귀를 통해서 그 소리가 딱 마음에 쫙 들어온다. 그때 그 소리가 탁 들어오고 어떤 장면이 탁 보이고 할 때 그걸 이렇게 딱 거울처럼 어떤 게 거울 앞에 딱 쓰면 거울이 그걸 탁 잡아내지 않습니까? 비추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런 요소가 하나 있다. 그걸 뭐라고 하자? 마음 거울이라고 하자. 이걸 한문으로 쓰면 의 이렇게 합니다. 의. 우리가 이 뜻의라고 하는데 마음 거울의. 두 번째, 마음 거울이 있다 보니까 거울이 이렇게 상이 맺히잖아요. 탁탁 맺힙니다. 소리가 들어오면 소리가 들어왔는 게 소리가 탁 맺힌다. 이렇게 비춰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비춰진 걸 뭐라고 하고? 상이다. 맺힌다. 맺힌 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의식이 작동한다라는 말은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게 짱 만들어져 있고 그 거울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착착 맺어지는구나. 이러면 의식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칠판이지 않습니까? 이 칠판하고 이 칠판에 쓰여진 글자하고 한 덩어리가 다른 존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울에
사람이 딱 비춰져 있는데 거울에 그 맺힌 내 모습, 상하고 거울하고, 거울은 거울이고 상은 상이지요. 그리고 칠판은 칠판이고, 칠판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글자를 쓰면 이 글자하고 칠판하고 하나가 아니면 각각의 존재가 각각의 존재지. 이거는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칠판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상에 맺힌 상하고 마음 거울은 각각 다른 존재다. 서양에서는 의식에서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투박하게 마음을 바라봤고, 동양에서는 세밀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거울이 존재하고 거울에 맺힌 상도 존재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음 거울에 한번 맺힌 것, 이렇게 맺혔던 거는 탁탁 비추어진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하더라? 저장되어 있더라. 이걸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될 때는 보통 뭐로 기억되는 줄 압니까? 언어로 기록된다. 이 말씀은 이게 언어로 기록된다. 자기한테 언어로 기록된다. 저장하고 기억하고는 감당 다르나? 기억을 한문으로 쓰면 억자가 어떤 글자인가 이런 겁니다. 자, 요거 마음 신견이죠. 요거 마음 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붙은 게 뭐고? 의는 마음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은 저장되어 있던 놈을 마음 거울에다가 탁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끄집어 올리는 게 기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끄집어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뭐더라 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한번 마음거울에 비춰진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100% 우리의 마음 공간 어딘가에 다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다 떠오르노? 언제 다 떠오르노? 죽을 때쯤 되면 떠오릅니다. 엄마 뱃속의 기억 때부터 해서 이게 막 필름처럼 쫙 지나갑니다. 그때 되면 내가 그동안 한평생 살면서 감각기관에 걸렸던 모든 정보가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내 안에 다 있었네 하는 걸 알고 죽는다고. 누가 죽어봤나? 그런 길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제가 한번 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메일로 보내드릴까? 자,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요소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각자의 기록이 다 있지. 마음속에는 내가 보고 들었는 게 다 다를 수 있으니. 자, 거울이 존재하고 상이 맺어지고 나면 이 상은 저장된다. 저장될 때 그냥 저장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형태로 저장되노? 하는 거는 좀 심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예명에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마지막 마음의 네 번째 구성 요소. 마음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왔다. 마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화가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 있다. 마음이 막 즐거워, 기쁨이 막 샘솟고 있네. 혹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지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도 하는 놈이 하나 있다.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열심히 제가 하는 말을 따라 듣고 거기에 딱 끌려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걸 문득문득 알기도 하지요.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네 하고 알기도 한다. 막 웃다가 아이고 내가 너무 오버해서 웃는 거 아이가 하고 자기 웃는 걸 문득 알아차림하기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놈이 하나씩 다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자?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영. 지금이라고 하는 한문에다가 마음. 지금 여기 마음이 지금 어떤 글로 마음이 지금 막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요소가 하나씩 다 있다.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게 몸이 존재하면서 짱 하고 만들어지는 이게 신경망이 작동하고 뇌가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짱 하고 만들어지는 사이버 세계와 같은 에너지 장이 하나 짱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자? 마음이라고 하자. 그 마음은 가만히 보니까 거울 같은 경우는 존재해가지고 감각기관에서 뿌려주는 모든 정보를 다 잡아내네 하고 쌍을 탁탁 잡아내네. 근데 그 잡힌 이 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장되네.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다 저장돼. 자, 그러면서 이게 다음에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내가 과거에 들었던 정보가 올라붙어가지고 저 소리가 뭘 의미한다는 걸 알아. 알고는 다시 정보가 한 바퀴 딱 굴러가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 누가 뭐라고 한마디 딱 하는데 기분이 씩 좋거든. 와정모 그 말이, 그 사운드가 귀에 탁 들어오는데 아, 저건 내 칭찬하는 말이구나 하고 탁 과거의 정보가 올라붙어가지고 이걸 해설을 딱 한 바퀴 돌리는 순간 기분이 싹 좋아져. 그래가지고 에이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하고 옛날에도 그랬지 하는 옛날 정보가 떠올라붙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각이 몇 바퀴 굴러가면서 더 커진다. 그래 하면 뭐하노? 어째 싫은 소리 한마디 딱 하고 나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있던 또 다른 정보가 올라붙어가지고 또 마음이 살짝 상해버린다. 그럼 상해버리고 나면 또 상해버린 거와 관련된 정보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하고 또 올라붙어가 한 바퀴 굴러가 버리면 이게 마음에 막 불편함으로 꽉 차버리지. 기분 좋은 거 100개 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거 하나 생기면 100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는 무게가 무겁고 독성이 강해. 그게 마음속에서 한번 꿈틀하는 순간 좋았던 것들은 가볍고 휘발성이 강해. 싹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것들 중에서 주로 이렇게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좋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볍기도 하고 잘 날아가. 그런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 또 내가 막 지금 꼭 막 한번 취하고 싶다 하는 욕망에 기반 둔 거, 이런 것들은 무겁다. 이런 것들을 하나만 꿈틀하면 100가지 가벼운 거, 기쁘고 즐거운 거, 희락, 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뭘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좋은 거는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면 돼. 불편한 걸 관리하면 돼. 불편한 거. 그게 뭐가 된다? 마음의 병이 되는 뿌리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뭐로 관리하노? 그 마음속에 저장된 공간 속에 그 불편한 것들이 몇 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거 올라올 틈이 없다. 그 불편함을 툭툭 쳐버리니까. 자, 그럴 때 그 불편함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서 그 불편함의 뿌리를 툭툭툭 털어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움직여지는지는 여기에 이제
여러 명상 전문가 과정 이럴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면 아 그렇겠구나 하는 걸 이해 또렷하게 됩니다. 그 기회 되면 그 명상 전문가 과정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울이 존재하고 상이 맺히고 저장되고 요 1, 2, 3번은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 딱 만들어지고 나면 거울은 딱 만들어져 있고 감각기관이 열려있는 동안은 무조건 정보가 들어올 거고 그 들어온 거는 무조건 저장된다 했으니까 1, 2, 3번은 우리가 어찌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훈련시켜버리니까 훈련이 좀 되네. 근데 이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조금 통제할 수가 있겠네.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다? 기준점을 하나 정해놓고 그놈을 계속 알아차림하면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기준점 붙들고 알아차림했던 힘이 그대로 이 마음에서 다양한 생각들, 감정들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다. 다리를 한번 비춰주고 있어. 자,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줄 알면 왼쪽으로도 갈 줄 알까요? 되겠지. 앞으로 갈 줄 알면 뒤로도 갈 줄 알겠지. 내가 배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서 그걸 알아차림할 줄 알면 손이 움직일 때 이 손의 움직임에 마음을 집중해서 알아차림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평상시에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배의 움직임을 붙들고 일어났네, 사라졌네. 그 사이에 어떤 미세한 변화들이 다 알아차림이 돼.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하고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불쑥 올라올 때 그놈을 알아차림하기가 더 쉽지. 이 배라고 하는 지점이 없는 거, 이 자극이 크지도 않은 걸 알아차림하는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꿈틀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그 알아차림하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른 알아차림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와버린다. 그거 붙들고 시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화가 일어났는데 화를 붙들고 시비하면 안 돼. 아이고야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지? 짜증 이름 붙여주고 배로 마음을 끌고 와서 일어나면 사라져. 일어나면 사라져. 다시 짜증이 나. 짜증 하고 배로 끌고 와서 일어나면 사라지네. 이거 몇 번만 하면 짜증이 실체가 있는 것 같았는데 실체가 없다는 걸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1, 2, 3번을 어떻게 해보자는 거 아닙니다. 요 4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요 놈을 어떻게 훈련시켜버리니까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네. 옛날에는 그 상황만 보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그런 쪽으로 계속 가버렸는데 명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예전처럼 마음이 그렇게 쑥 가지를 않네. 그러니까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져 버려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마음 거울이 있어가지고 마음은 어떤 기능이 있다? 비춰주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걸린 정보는 마음 거울에 딱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에 한번 딱 걸린 정보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이 다 비춰버립니다. 짱짱짱짱 다 비춰.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상을 딱 매제가 어떻게 한다? 다 저장해 놓습니다. 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거울 기능이 있고 저장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요 요소 때문에 지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자각할 줄 아는 기능이 있다. 거울 기능, 저장 기능, 자각 기능 이런 것들이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기능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작동을 하면서 마음은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마음이 굴러가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크게 이 세 가지 범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갈래쳐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마음작용. 마음작용은 첫 번째, 느낌작용. 느낌작용.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딱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이 느낌, 이걸 감정이죠. 감정. 느낌작용이 하나 있다. 두 번째, 사유작용이 있다. 논리를 세우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이런 어떤 마음의 일련의 작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사유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마음의 작용을 이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감정이 꿈틀거리는 이 느낌이 출렁거리는 이 마음 작용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감성이라고 하죠. 이성과 감성. 인간의 마음은 감성과 이성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서양에서의 시각이었습니다. 이것 감성작용과 이성작용 중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지만 이 이성은, 이 사유는 뭐를 기반으로 한다? 내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다양한 정보들, 그 받아들일 때 꿈틀거렸던 그 느낌들이 전부 저장 공간에 하나하나 다 그 요소마다 정보가 다 결합되어 있다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사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해가 계속 저기 떠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네. 그러면 그걸 내가 한 몇 번을 보고 나면 해가 저쪽에서 뜬다는 거 압니다. 몇 번 반복된 그 느낌을 토대로 해서 사유를 하면 그 질서를 찾아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반복된 여러 느낌들이 있으면 그 느낌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이렇게 탁탁탁 묶어내서 이건 이러하네, 저건 저러하네라고 그 속에 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 마음작용이 하나 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사유작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누가 한 소리 하면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 감정이 출렁하죠. 느낌이 출렁. 그러면서 그 소리를 그냥 내 마음속에서 출렁하고 이게 이제 감성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과거 정보들이 막 갖다 붙겠지. 그러면서 저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 또 과거에 어떤 내한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떠하네 하고 사유하는 그 마음 작용을 뭐라고 하고? 이성이라고 하죠. 감성과 이성,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양에서는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과 사유, 감성과 이성뿐만 아니라 느낌을 기반으로 한 이 사유에 끼어있는 다양한 거품들을 좀 제거하고 또 얽혀있는 그런 좀 비논리적인 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은 기뻐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또 꿈틀하다 보니까 또 기분이 나빠져요. 사유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올라오는 정보들, 그 느낌과 내 과거 정보들이 올라와서 막 춤을 출 건데 그렇게 막 어울려서 어떤 상황을 판단할 건데 그 판단할 때 그 다양한 정보들 사이에 그 논리적 모순들, 거품 이런 것들이 탁 제거되면서 압축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딱 뭐라고 하면 추려진다고 하죠. 추려져서 마음을 딱 이게 좀 그 최대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논리적 모순 없이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음작용이 하나 있더라. 그걸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통찰하고 직관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통습이다. 자, 이 통습작용이 있어. 사유작용이 있고 느낌작용이 있고, 느낌과 사유를 종합해가지고 서로 논리적 모순 없이 이렇게 딱 압축해서 폭넓게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작용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는 통찰과 뭐라고? 직관, 이렇게 표현해 보십니다. 이게 지혜 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끌어내는 마음작용이 하나 있다. 해성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갖자. 서양에서 우리의 마음은 감성과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봤다면, 동양에서는 그래, 감정적인 것도 일어나고 또 이성적인 것도 일어나고 그 중간에 뭐 오성이라는 것도 있고, 칸트가 뭐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찰하고 직관해서 거품을 제거하고 아주 정합성이 있도록, 논리적 정합성이 있도록 정보를 잘 가공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마음작용도 있네. 그게 뭐? 해성이라고. 그런 마음작용을 해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감정을 관리하고 사유를 통찰과 직관의 형태로 끌어내서 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훈련시키는 게 명상입니다. 마음은 뭐로 구성되어 있나? 의, 식, 기, 영,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네. 그래서 이 요소와 이런 기능들이 모아져가지고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올 때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때 처리하는 마음작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출렁거리는 파트가 하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일관성이 있는가, 질서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사유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그걸 다 종합, 통찰하고 압축할 수 있는 통찰, 직관의 마음작용인 통습작용이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걸 통합해서 잘 압축해낼 수 있는 해성이라고 하는 마음작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마음작용 중에서 이 해성이라고 하는 놈을 강화해서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보자 하는 게 이 명상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지혜롭게 살면 어떻게 되는데? 내 욕망을 좀 조절할 줄 알고, 내 불편한 감정을 조금 조절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좋은 마음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공존과 어울림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 삶, 우리 지역사회에 실천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또 저희들 연맹에서, 우리 사회가 이게 필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해성작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에 기초하고 있지. 또 부정적인 감정, 분노, 불안감,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다른 영역이 마음에서 작동을 한다.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우리 사회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명상이다.
시간이 또 좀 많이 바쁜데. 자, 예, 뭐 제가 마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하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좀 뭐가 좀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기는 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실제로 내 마음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가. 자, 실습하겠습니다. 자, 걷기 명상부터 하겠습니다. 자, 한쪽에 이렇게 서시죠. 한쪽 편에 서셔서 앞쪽에 이렇게 한 4, 5m 정도 여유가 있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서서 발은 10cm, 15cm 정도 가슴 펴고 손은 옆으로 가지런히 내려놓고 고개 똑바로 세우고 자, 시선 전방 4, 5m 아래쪽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는 똑바로 세우고 시선만 아래쪽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썸 하고 마음속으로 3번 천천히 썸 하십시오. (1단계) 오른발 왼발 걷기 명상 하겠습니다. 자, 발바닥에 집중하시고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계속 하십시오. 서 있구나 하고 섬 이름 붙이면서 서 있는 모습을 알아차림해 봅니다. 3단계 들어 앞으로 놓 걷기 명상 해보겠습니다. 손을 뒷짐지시고 뒷짐진 손은 편안하게 엉덩이 쪽에 축 내려놓습니다. 오른발 들어 앞으로 놓 들어 앞으로 놓 계속 하십시오. 움직이는 발바닥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들어 앞으로 놓
서 있는 모습 알아차림하시고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이름 붙입니다. 6단계 걷기 명상하겠습니다. 들려고 하, 들어, 가려고 하, 앞으로, 놓으려 하, 누르. 들려고 하, 들어. 발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탁 깨야 됩니다. 가려고 하, 앞으로 수평으로 반쪽 장만. 놓으려 하, 누르. 발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바닥에 탁 닿도록. 들려고 하, 들어. 가려고 하, 앞으로. 놓으려 하, 누르. 계속 하십시오.
서 있는 모습 알아차림하시고, 발바닥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이름 붙입니다. 손 푸시고 입을 하고 숨을 후 토해냅니다. 걷기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셔서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저는 바닥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몸을 가급적 천천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동작은 가급적 짧게 하시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자, 바닥에 앉으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시고, 의자에 앉으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의자를 너무 뒤쪽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넣지 마시고 한 중간점에 걸쳐 앉아지도록 하고 발바닥 바닥에 딱 붙입니다. 자, 의자에 앉으시는 바닥에 앉으시는 분들은 오른발을 당겨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다 갖다 놓고, 자, 왼쪽 발 당겨서 그냥 무릎 있는데 바닥에 그대로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런 발 자세를 평좌라했습니다. 자, 손은 겹쳐서 아랫배에서 툭 내려놓습니다. 자, 앞쪽으로 조금 숙여서 엉덩이 좀 편안하게 위치 잡으시면서 자, 앞으로 숙였다가 자, 고개를 쭉 상체로 엉덩이 허리 부분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상체를 쭉 끌어올려 봅니다. 허리가 곱게 펴질 때까지. 자, 턱을 당겨서 고개 똑바로 세웁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윗니 아랫니 입술을 붙이고 혀는 윗니 뒤쪽 입천장에 살짝 갖다 놓습니다. 코로 호흡을 합니다. 호흡 조절하지 마시고 몸에서 숨이 쉬어지는 대로 호흡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규칙적일 수도 있고 불규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몸에서 숨이 쉬어지는 대로 오늘은 내 몸이 숨을,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살펴봅니다. 자, 아랫배 배꼽 아래 아랫배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배에다가 마음을 집중합니다. 배가 불러오면 일어나 하고 따라가고 배가 내려가면 사라짐 하고 이름 붙이면서 배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기준점을 놓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 생각 이름 붙이면서 알아차림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네. 생각 이름 붙이고 다시 기준점인 아랫배로 마음을 집중해서 배가 불렀다 내려갔다 따라가면서 일어나면서 가지. 졸리거든 그냥 조셔도 됩니다만은 되게 졸리네 하고 졸림 하고 이름 한번 붙여보십시오. 졸림 이름 붙여보고 견딜만 하거든 다시 배로 마음을 끌고 옵니다. 배에 집중해서 일어났네 사라졌네 하다 보면 또 졸릴 겁니다. 졸림 하고 다시 배로 끌고 와서 일어나 사라지. 아랫배에 집중하시고 배가 불러오면 일어나 배가 내려가면 사라짐 일어나 사라짐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면서 배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함께 명상을 마치랴. 그 상태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찍었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자신에게 따라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예, 가족들, 직장 동료들,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 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모든 분들 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서너 번 마음 보내주십시오. 천천히 눈을 뜨시고 입으로 숨을 한번 후 들이내시고 자, 손을 붙이고 몸을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아휴, 좋다. 누워서 자보고 싶습니까? 편안하시죠? 노곤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고 났을 때 되게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또 누워보면 잠이 또 안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그 오는 잠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잠하고. 오히려 명상을 하면 몸이 더 피로가 빨리 풀려. 그럼 나중에 명상과 건강, 또 명상과 학습, 명상과 스포츠, 각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을 다 명상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강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앞에 했던 5편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강의만 듣지 마시고 명상을 직접 하십시오. 한 편씩 틀어놓고 오전에 한 편, 오후에 한 편, 저녁에 한 편. 뭐 그리 하면 토, 일 한번 다 들을 수 있겠네. 자,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구성 요소. 감각기관이 있고 그 감각기관에서 잡아낸 정보를 뇌가 종합해서 마음에다가 툭툭 밀어낸다. 이 마지막 6번째 감각기관이 뭐냐? 라고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요게 의인입니다. 자, 요 의는 뭐하고 같지요? 요 마음 거울의 의하고 같지요. 그러면 이게 감각기관이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뿌려주는 정보를 잡아내는 감각기관의 기능도 하네. 그러면 감각기관이 뿌려주는 정보하고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이 마음에다가 짱짱하고 상을 맺는 거, 그 차이는 뭘까?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어떤 정보를 잡아내는 감각기관일까? 눈은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들어오는 사물의 빛깔, 모양을 잡아내는 게 눈이잖아요. 제가 지금 내는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의 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귀가 사운드를 잡아내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어떤 정보, 바깥에 있는 이렇게 보이는 것, 또 사운드 이런 것처럼 뭐가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존재를 잡아내는 감각기관이 말이겠지. 요 의는 요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요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무다함시 갑자기 생각이 툭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극도 없는데 그 생각이 툭 이렇게 밀고 올라올 때도 있지요. 갑자기 그 사람이 툭 생각이 날 때 있고 그 일이 툭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서 툭 떠오를 때 이걸 잡아내는 감각기관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은 다 저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정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은 뭐하고 같다? 바깥에 있는 책상이나 바깥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거하고 같다. 그것이 눈이나 귀를 통해서 잡아가지고 내 마음에 비춰주는 거나 지나간 과거의 정보가 툭 떠오를 때 그걸 잡아주는 감각기관을 이 6번째 감각기관을 면하잖아요. 이 말은 이 기억이라는 눈이 바깥에 있는 이 눈이 잡아내는 귀가 잡아내는 눈이 잡아내는 걸 색이라 귀가 잡아내는 걸 사운드, 성이라 코가 잡아내는 걸 향이라 하잖아요. 색, 성, 향 이런 것처럼 바깥에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잡아내는 이 바깥에 있는 정보가 뭘까? 이 과거의 기억 정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소소하게 붙들고 있다. 근데 가만 따져놓고 보면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걸 뿐입니다. 바깥에 있는 나무하고 다를 게 없다. 바깥에 들려오는 새소리랑 다를 게 없다. 그걸 잡아내는 감각기관을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5개로 볼 거냐 6개로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할 때 마음을 설명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세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구성 요소는 의식, 기념.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구성 요소. 의식, 기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구성 요소가 뭐로 이루어진지 알아? 이렇게 툭 던져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의식, 무의식, 뭐 자, 초자, 뭐 슈퍼에고 이런 거 아이가 하는 정도. 예,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무의식은 어떤 계층으로 나눠져 있고 용 이야기하는 정도. 근데 마음을 이렇게 동양에서는 봤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을 하면서 마음이 막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감성, 이성, 해성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마음작용들이 마음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는 한 세월 살아간다. 명상을 통해서 해성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한번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심플해지기도 하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좀 발현하면서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안기 명상할 때 끝 무렵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모든 존재들이 원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좀 더 즐거움이 많은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